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에 있는 흑석자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석자이가 동작구의 대표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강남, 서초, 송파, 강남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초구 바로 옆에 보면 동작구 흑석동이 있습니다. 흑석동에 보면 초기에 분양할 때는 흑석자이라 하지 않았고 흑석 리버파크자이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의 대표 아파트를 원해 가지고 자본들이 흑석자이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흑석자이는 현충원 바로 인근에 있는데 위치는 여기입니다. 요게 흑석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석자이가 지금 흑석역에서 역세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쭉 재보면 이게 한 1.2km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00m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오르막길이라 언덕이죠. 가장 큰 문제가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언덕이고, 안에 조경 같은 경우에는 있죠. 상당히 아주 잘 지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홍보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흑석자이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흑석자이가 이 일대의 대표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없고, 물론 강남 상구나 여기 용산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요 위치가 괜찮지 않겠는가. 특히 서달산을 산책할 수도 있고, 특히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언노 초등학교, 그리고 4대 부중 같은 경우 해결되는데, 고등학교가 없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만, 뭐 고등학교를 향후에 신설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좀 부유층을 위해 가지고 중앙대 부술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로 해가지고 조금 유유되시는 분은 옵션으로 흑석자이에 거주하면서 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초기 분양할 때 분양률이 상당했죠. 상당했고 지금 한 24평, 25평 기준으로 13억, 14억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 주위에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좀 마땅치 않은데, 흑석 한강 프로지오와 조금은 비교될 수 있고, 그리고 흑석 한강 센트럴벨 2차와도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식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측에 반포주공 1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43평을 분양받으려고 하면 한 20억대 후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30대 초중반, 한 32, 3억, 34억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0억대 후반 하면 43평을 분양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여튼 흑석자이 가장 큰 장점은 내부 조경이 상당히 괜찮고, 내부 조경은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좀 언덕백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실제 현실적으로 봐서도 좀 언덕이다 이런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도 이게 거리가 결코 역세권이라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아침에 출근 시간에 있죠. 차가 좀 많이 막히는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결된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8학군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이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흑석자이 지금은 리버파크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분들이 흑석자이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대수가 이것이 한 1700세대 이렇게 되고, 주차 대수는 1.3대 1.3대 가면 좀 넉넉한 이런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차 2대를 하기는 어렵고,
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간에 지금 13억의 매물이 나와 있죠. 실거래가가 한 건 11억에 거래된 게 있고, 인근 시세로 봐서는 이것이 한 16억 정도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는 대치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1차가 지금 한 17억, 18억 이렇게 되니까, 위치적으로 봐서는 대치 삼성이 17억, 18억이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았으면 한 16억, 17억 정도 이렇게 갈 아파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지금 서울 아파트가 하락 추세에 맥을 같이 가지고 한 13억, 12억대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국민평형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매물이 한 16억, 17억, 17억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죠. 17억이 나오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 단지, 흑석 한강 센트럴 2차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죠. 자, 그렇지만 여기 아파트 지금 가격을 보면 국민평이 13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12년이니까 10년 정도, 10년 갭을 본다. 10년 갭을 보고 5억 정도 이런 차이가 난다. 그 정도 차이는 날 수 있겠죠. 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흑석 한강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가 지금 실거래가를 보면 지금 과거에 22년 6월달에 14억 6천이기 때문에 19년 가격으로 회계됐다고 봤을 때 11억이 적정 가격 이렇게 보고, 이것이 2012년입니다. 이것도 10년 차이 나죠. 10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23평은 어떻게 보면 한 10억 정도, 그러면 한 3억 정도 차이 난다. 10년 차이가 3억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흑석 한강 센트럴빌 같은 경우에 이것은 지금 2011년입니다. 이것도 10년 차이 나죠. 그래서 롯데캐슬 에듀포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식, 사실 요거와는 단지 규모가 좀 차이 납니다만은 지금 요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니겠나. 그래서 연식으로 따지면 한 5년 차이 나죠. 5년 차이 나는데 롯데캐슬 에듀포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리가 역세권의 거리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것은 8분 거리, 5분 차이 납니다만은 한 4, 5분 차이 나는데 8분 거리면 그래도 역세권이라 볼 수 있고, 롯데캐슬 에듀포레가 지금 13억, 지금 최저가가 12억입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에듀포레와 가격 흐름이 같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 가격이 지금 국민평이 16억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흑석자리가 롯데캐슬 에듀포레와 같이 간다, 이렇게 보고, 이 에듀포레는 지금 세대수가 545세대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흑석자리와 비교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흑석자리의 24평, 5평과 거의 비슷하다. 앞으로 가격이 같이 간다고 봤을 때 롯데캐슬 에듀포레가 24평이 지금 최고가는 15억대를 찍었습니다. 15억대를 찍고 지금 11억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 흑석자리도 대구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한 15억, 16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13억, 12억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평형도 마찬가지로 국민평형도 최고가는 지금 19억 5천을 찍었다 이거죠. 19억 5천을 찍었는데 지금 나오는 매물이 16억이니까 한 3억 정도 빠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얼마 빠졌느냐 이렇게 보면 15억이 11억 됐으니까 한 20%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흑석자리가 지금 나왔는 게 13억이면 이게 서울 아파트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하락 축제가 아니면 이게 15억이고 국민평형은 한 18억, 19억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정도 상황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실거주로 생각하시면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자, 그렇지만 상승폭도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주 만족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
이 보면 당시에 흑석자의 경쟁률이 지금 나와 있는데 25평 기준으로 보면 460대 1, 280대 1, 800대 1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는 40대 1, 60대 1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큰 평수가 있는데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000대 1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세대밖에 없는데 희소성에 의해서 이런 이 세대는 안 나오겠죠, 매물로. 자, 그런 상황이고 실내 조경을 보면 외부 조경, 야경을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인데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엘리베이터가 뭐 투명 엘리베이터다 그런 이야기 있죠. 자, 사실 여기에는 언덕이 좀 심하다 하는 자, 그런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비교적 평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산청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봐서는 웅장하죠. 웅장합니다.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자 위에서 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본 모습. 근데 지금 신문에는 뭔가 하면 원래 28일부터 2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주 기한인데 지금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폐기물 문제로 인해 가지고 28일 입주를 못한다는 지금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일정을 맞추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죠. 자 그런 의견이 있고 지금 이렇게 봐서는 상당히 웅장하고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거주 만족도는 상당히 좋다. 근데 저처럼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은 역세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실내 조경이 있죠. 아파트 내 조경은 상당히 우수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좋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나무 있죠. 소나무 한 그루 같은 경우 제가 토지 쪽으로 좀 해가 아는데 이 나무를 이렇게 소나무 한 그루를 싣기 위해서는 이 나무 자체는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이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보통 소나무 한 그루가 한 1000만원 정도 이동하는데 300에서 500 뭐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렇고 하여튼 조경 실내 아파트 조경은 상당히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놀이터 같은 경우 그렇게 뭐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나쁘진 않지만 아주 좋다라고는 또 볼 수 없다 하는 거고 이게 골프 연습장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나타내는 조경물 같죠. 조경물이 상당히 화려하고 여기서 나무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현충원 있죠. 현충원의 뒤에 달마공원 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서울 아파트의 하락 흐름에 비춰 가지고 25평 기준으로는 한 13억대 이렇게 나오고 24평이죠. 13억대 국민평은 한 16억 17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가 상승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4평은 한 17억 33평은 한 2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 투자로 들어가기보다는 실거주로 들어가는 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해결되고 고등학교도 제가 볼 때는 뭐 조만간에 고등학교도 생긴다고 하니까 뭐 오랫동안 거주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실거주 만족도가 높으니까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투자로서는 좀 퀘스천 마크로서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작구를 대표하는 흑석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